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이런 모션 그래픽을 만들어 볼게요. 전체 영상은 첫 번째, 전체 구조 파악, 두 번째, 따라 만드는 타임랩스, 세 번째, 구체적인 작동 원리 파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노드를 살펴볼게요. 우선 리핏존을 이용해서 이 지오메트리를 복사하고 하나로 합쳐주고 있어요. 지오메트리를 복사할 때 리핏존을 순환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는 수들을 이용해서 복제품들이 서로 다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 지오메트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움직이는 큐브랑 선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선을 끝부분과 중간 부분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 중간 부분을 각각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큐브가 이동하는 위치 값은 이 부분에서 만들어서 적용시켜주고 있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막대의 중간 부분을 형성할 객체들의 회전에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매테리얼을 적용시킨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고 아웃풋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있는 거 다 삭제하고 외관으로 나누고 왼쪽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바꿔줄게. 그리고 큐브 클릭하고 큐브 누른 다음에 인풋 삭제하고 Shift A 해가지고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 커브 라인을 먼저 만들어야겠지. 커브 라인을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 대륙, 대륙값을 상태에다가 연결시켜주고 이 중간에다가 세퍼레이트, 아니지 컴바이너스가 있지? 이거를 넣고 엑스에다가 연결해줄게. 잘 작용되고 있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K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을 넣어가지고 반대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걸 N에다가 넣으면 이렇게 X축으로 양쪽으로 길게 뻗는 그걸 만들 수 있고 이걸 한번 샘플을 해줄게. 이 스프레드 시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커브 하나에는 여기에 리샘플 커브로 넣은 값, 이 값만큼 노트라이트를 확인할 수 있지. 이 값을 따로 빼줄게. 따로 빼주고 왼쪽으로 올려줄게. 그리고 여기에는 한 지금은 15 정도만 넣어주자. 그리고 인스턴스 오브 인치 노드 만들어줄게. 이걸 사이에다가 연결을 하고 일단은 큐브 하나 만들어서 인스턴스에 넣어보자.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들을 이제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넣어볼게. 여기 위에서 메쉬 플레인 하나 만들고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서클도 하나 만들고 이거 설정 들어가서 액세스는 그냥 충분히 많이 넣어주고 풀 타입을 N1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두 번이 같이 그렇게 주자. 하고 얘들을 높이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바로 만들어주기 귀찮으니까 모디파이어 이용해서 빠르게 해줄게. 솔리디파이 여기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를 컨트롤 A 눌러가지고 바퀴 많이 모디파이어 해서 똑같이 만들어줄게. 그리고 클릭하고 컨트롤 A 해가지고 지워준 다음에 얘들을 이제 스텝 오리진 해가지고 오리진 투 3D 커서로 3D 커서가 아니지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로 각 중심에 원점이 위치하도록 만들어줄게. 그리고 이 풀을 선택하고 N 키 누른 다음에 뉴 컬렉션 커트라는 컬렉션을 만들어서 여기 넣어줄게. 그리고 이거 큐브를 이제 요거를 끌고 와서 얘를 인스턴스에 연결시키고 세퍼레이트 밑에 넣어주고 킵 체크해주고 그다음에 인풋 1을 조절을 해줄까? 요 사이 부분에 역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인풋 값을 가져와서 일단 1을 빼고 이 값으로 인풋 1을 깔아줄 수 있게. 인풋 1을 깔아주고 값을 한번 1에 연결하면 되네. 뭐 여기에서 2배 할 필요는 없겠지. 애초에 얘들이 크기가 2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 요 네모와 원통을 좀 랜덤하게 배치를 해보자. 랜덤 밸류로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랜덤 밸류를 불리언으로 바꿔준 다음에 인스턴스 인덱스에 넣어줄게. 그 다음에 요 값을 조절을 해보면은 이걸 확인할 수 있고 잘 되네. 사각형이 좀 더 많도록 만들어줄게. 근데 이렇게 하고 좀 다른 것들은 여기 지정을 하니까 여기 좀 해줄게. 이렇게 했고 이제 엔드포인트 셀렉션으로 이걸 연결을 해가지고 끝에 부분 한 처음에서는 두 번째까지 끝에서는 세 번째까지 선택해줄게. 그 다음에 브린 매스를 연결시켜주고 값을 넣어가지고 이걸 제외한 곳들만 적용이 되도록 만들고 인스턴스 온 포인트 이거 컨트롤 시프트 D 해가지고 연결된 상태로 위로 올린 다음에 이거 인스턴스를 끊어줄게. 셀렉션 부분은 다시 안 들어간 거 연결해주고 인스턴스 꺼주고 인스턴스 인덱스 꺼주고 그리고 이쪽에는 브리드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스턴스 연결시켜줄게. 그다음에 시프트 컨트롤 오클릭 해가지고 이거 조인시켜주고 브리드 크기 2로 바꿔가지고 딱 맞게 해줄게.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사할 지오메트리 노드를 따로 빼고 아웃풋에 연결해서 하나만 보면서 설명할게요. 우선 커브 라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커브 시작점에는 x축으로 어떤 값을 가지는 벡터를 주고 끝점에는 그걸 뒤집은 벡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x축으로 뻗어나가는 라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수값을 만들고 리샘플 커브를 사용해서 커브를 구성하는 포인트 개수를 조정해줍니다. 이 점들에 작은 파트들이 배치됩니다. 다음으로 이 끝부분들을 만들기 위해 엔드포인트 셀렉션이란 노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노드는 커브 시작점과 끝점으로부터 원하는 수만큼 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노드입니다. 지금은 시작에서 2개, 끝에서 3개를 선택하고 있고 따라서 이 부분들을 가져온 것이죠. 이 포인트에 그리드를 배치해 준 겁니다. 그리드 크기를 바꿔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스케일 값은 이 연산들을 통해서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우선 이 선이 몇 개의 포인트로 나누어져 있는지 가져오고 이걸로 선의 길이를 나누어주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1을 빼주고 길이의 2배를 안 해도 작동하는 이유는 직접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전의 끝부분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한 엔드포인트 값에 불린 매스의 낫을 적용한 값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끝부분이 아닌 중간 부분이 선택되니까요. 인스턴스로는 콜렉션을 가져와 주고 있고 이 콜렉션에는 얘들이 들어있습니다. 인스턴스 인덱스를 랜덤 불린 값을 이용해서 적용해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확률을 조정해줄 수 있습니다. 확률 적당히 조절해서 네모가 더 많게 해주고 이 시드 값을 바꾸면 같은 확률의 다른 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값은 이전에 끝부분에 적용한 값 그대로 사용해주고 있고 로테이션은 나중에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큐브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 큐브를 트랜스폼 지오메트리의 트랜슬레이션에 컴바인 XYZ로 벡터 값을 연결해줘서 상하 좌우 운동을 시켜줍니다. 그럼 X축 위치 값에 들어갈 값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볼게요. 우선 안쪽에 있는 노드들이 작동하지 않도록 만들고 하나하나 활성화시키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프레임 값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add는 일단 무시하셔도 됩니다. 프레임이 증가하면 X축으로 쭉 이동하게 될 거고요. 이 값을 총 프레임 수로 나눔으로써 0부터 1까지 증가하는 수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0프레임부터 600프레임까지 지나갈 때 1만큼 값이 증가가 되겠죠. 그 다음 어떤 수의 2배를 한 값을 곱해주고 있고 그 값은 지금은 4죠. 즉 600프레임을 지나는 동안 큐브는 X축으로 4만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핑퐁 연산을 이용해서 4까지 증가하던 값을 0과 1 사이에서 왕복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번 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값을 맵레인지 노드에 연결하고 맵레인지의 toMax와 toMin에 막대의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 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0부터 1 사이에서 왕복하던 값을 막대의 길이값만큼 왕복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곱하기로 이 값들을 키워주고 클램프 노드를 이용해서 값을 제한하여 끝에서 멈추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값이 큐브 x 위치값이잖아요. 또한 선을 구성하는 포인트들에도 각각의 위치값이 따로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큐브 위치에 따라 구성 요소들이 회전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큐브 위치값에 들어갈 값을 가져와주고 포지션 노드와 세퍼레이트 XYZ를 이용해서 각 포인트들의 X 위치값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 둘을 빼줌으로써 차이값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이값을 X 회전에다가 넣어보면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하지만 전 Y에다가 연결시켜 줄게요. 그리고 중간에 컬러 램프를 하나 넣어 주었습니다. 컬러 램프를 이용해서 값들을 부드럽게 이어줌과 동시에 최소값과 최대값에 제한을 걸어 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었다면 이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1일 때 최대값이 될 테고 저는 그 값을 파이로 주어서 반바퀴 돌도록 하였습니다. 파이 값을 넣어줄 때는
3.1 사이로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2파이 값인 타우를 쓰시고 타우를 2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0.5를 값에 더해줌으로써 컬러 램프로 인해 생긴 오프셋을 없애줍니다. 이렇게 해야 큐브의 아래에서 회전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이제 값을 로테이션에 연결시켜서 큐브가 지나갈 때마다 돌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매테리얼들을 만들고 이걸 센 매테리얼 노드로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을 구성하는 쉐이더에는 만들어진 지오메트리의 Z값을 가져오고 컬러 램프를 이용해서 절반으로 색깔이 나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와서 이번엔 리핏존을 살펴볼게요. 우선 여기에는 밸류 하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리핏존이 순환하며 작동할 때마다 일씩 더해지는 값입니다. 우선 설명할 값들의 연결을 전부 끊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이 y에 연결되는 값은 이전에 만들어둔 순환할 때마다 일씩 증가하는 값에 임의의 수를 곱하고 연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0.7이 곱해져 있으므로 한번 순환할 때마다 0.7이 더해지게 되고 따라서 y축으로 0.7씩 이동하며 복사가 되는 겁니다. x에 연결되는 값은 각각의 객체들이 옆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값이고 웨이브 텍스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씩 증가하는 값을 웨이브 텍스처에 연결하고 0과 1 사이의 범위로 나오는 값을 맵 레인지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범위 사이에서 이동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스 오프셋을 이용해서 텍스처를 밀어 애니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씬타임 노드에서 프레임 값으로 가져오고 있고 이전과 동일하게 총 프레임 수로 나눔으로써 0부터 1까지 증가하는 수로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타우, 즉 2파이 값과 정수를 순서대로 곱해주었습니다. 타우 값을 곱하는 이유는 왜인진 모르겠지만 타우의 배수만큼 오프셋을 주면 0일 때와 똑같더라고요. 아마 웨이브 텍스처 생성 원리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무한 루프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타우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타임 오프셋 값을 보겠습니다. 얘는 노드 그룹 안쪽에서 프레임에 바로 더해주는 값이고 한번 일씩 증가하는 값을 바로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고 줄들을 옆으로 밀어주는 값들을 제거해서 정렬시켜 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큐브가 옆으로 밀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프레임 값이 증가함에 따라 큐브가 이동하는 메커니즘이었고 그 프레임 값에 줄마다 증가하는 값을 더해 주어서 즉 밀어 주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걸 노이즈 텍스처에 넣고 곱하기를 이용해서 그 크기를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값은 다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저는 이 첫 번째 줄은 이쪽으로, 두 번째는 저쪽, 세 번째는 이쪽 이렇게 반복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일씩 증가하는 값을 사용했어요. 처음에 이 값은 0,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값이었죠. 그리고 이 값에 모듈로, 즉 나머지 값을 반환하는 연산을 해줄게요. 그러면 0, 1, 0, 1, 0, 1 이렇게 됩니다. 이 값을 맵 레인지를 이용해서 0을 마이너스 1로, 1을 1로 그대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 값을 x축 스케일에 연결을 하면 마이너스 1인 애들은 좌우 반전이 되는 겁니다.